지난주 하루 평균 14명꼴이었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10명 이내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연쇄 감염 우려가 큰 병원과 학교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주춤하던 철원 지역은 최근 엿새 동안 확진자가 32명 증가했습니다. 계속되는 확산세에 1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동서고속도로 제천 영월 구간 사업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월 삼척 구간은 여전히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져 관련 지자체가 대정부 건의에 나섰습니다. 정선군 주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인 알파인 경기장이 지역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존치를 촉구하는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14명꼴이었던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이내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불꽃처럼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높은 상황인데요. 특히 병원과 학교 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연쇄 감염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확진자 절반이 집중된 원주에서는 지난 16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주말 원주시가 실시한 선제적 무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발열 등 증상이 있었지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로 인해 지역 내 연쇄 전파가 지속되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른바 조용한 전파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해당 확진자의 자녀 3명도 감염된 사실을 조기에 파악했습니다. 숨어있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신속히 찾아내 집단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 주말에 실시한 전체 시민 대상 선제 검사에서는 총 257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중 1명이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아 212번입니다. 17일 오후 5시 기준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431명입니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1일 만에 원주에서만 확진자 58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 8명이 이와 같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로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속초와 철원 등에서도 지역사회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는 17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동 폐쇄 조치됐습니다. 철원에서는 하루 만에 갈마읍과 서면 주민 5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1명이 입원했던 철원병원도 방역 등을 위해 일시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주 3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온 인제 북면 지인 모임과 홍천 요양원 종사자 관련 추가 확진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춘천과 강릉에서도 연쇄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7일 강원대 춘천 캠퍼스에서 50대 직원 1명이 확진자로 밝혀져 대학본부 1층 사무실이 폐쇄됐고 접촉자 등 13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강릉에서는 서울 소재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교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학교 내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했지만 강원도는 제외했습니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은 하진 않되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유행 지역을 선정하여 1.5단계를 시행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일단 연쇄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철원군에 대해 1.5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추이를 지켜본 뒤 다른 지역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철원 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17일 하루에만 6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확진자들에 대한 감염 경로 파악이 늦어지는 데다가 무증상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입니다. 17일 오후 3시 기준 철원 지역 누적 확진자는 46명입니다. 불과 엿새 만에 32명이 늘은 겁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한 시점은 지난 12일입니다.
철원 지역 전파는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일 확진을 받은 지역 내 모 초등학교 교감이 시작인데 이 교감과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진 4명이 1차로 확진됐습니다. 이어 이들과 접촉한 3명에게 2차 확산으로 이어지며 해당 교감과 연관된 지역 감염은 모두 7명입니다. 철원모 장애인 요양원발 지역 감염은 모두 12명입니다. 그중에서 3명은 요양원 내 감염이고 나머지 9명이 함께 김장을 담근 주민이고 이 주민과 접촉한 2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또 김아업 사무소 최초 확진 환자를 통해 2명이 감염됐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와 그의 가족, 또 그 가족을 통해 1명이 확진돼 모두 2명에게 전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용산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를 통해 지역 내 20대가 추가 감염됐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아업 사무소와 요양원 최초 확진자 등 모두 6명에 대한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밀착 접촉자 이제 동선이 파악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뭐 기억이 조금 안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그 확진자 동선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악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돼 증상 없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파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가 아닌 지역에 숨어있는 무증상자는 자칫하면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무증상자 파악을 위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코로나19 의심자 무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철원구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1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무증상자를 찾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이 연쇄 감염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확진자랑 접촉하는 무증상 감염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난번처럼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바깥 외출을 조금 자제하면서 아무리 1단계, 1.5단계라고 하지만 본인이 자기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서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4만 명에 불과한 철원 지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18일부터 선별 진료 및 역학조사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코로나19 현장 대응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원주시 방역대책본부로 신청할 수 있고 확정 시 2시간가량 원주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시민 참여를 통해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0.84명. 지난해 0명대로 진입한 후 계속해서 하향 곡선입니다. 50년 전 100만이 넘었던 신생아 수는 이제 30만 명 안팎이 됐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10년, 20년 후 우리 사회는 이런 역피라미드 모양의 인구 구조를 갖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40명을 부양하는데 20년 후에는 80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62명이 고령 인구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지원금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영유아기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건데요. 강원에서는 육아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한 명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며 최근 이 비용을 4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부풀려진 성과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유럽 선진국의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프랑스 1.84명, 스웨덴 1.75명, 영국 1.68명. 현재 OECD 국가 평균을 넘는 곳인데요. 이들도 한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었었죠.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 이런 부분이 이들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정책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우리가 업어서 키운 아이가 우리를 힘겹게 업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셨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머지않은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최근 동서고속도로 제천 영월 구간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나머지 구간인 영월 삼척 구간까지도 완전 개통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등 7개 시군이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마다 깃발을 단 자전거들이 길게 줄지어 달립니다. 동서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을 바라는 지역의 염원을 알리기 위해 영월 삼척 지역 주민들이 나선 겁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제천을 거쳐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 20여 년 전 착공했지만 아직 제천 삼척 구간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최근 제천 영월 구간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영월 삼척 구간은 여전히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진 상황. 이에 영월과 정선, 동해, 태백, 삼척 등 7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낙후 등 강원 남부권을 살리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영월부터 삼척까지의 구간도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동서고속도로 평택 삼척 구간은 제천에서 삼척이 마저 개통이 될 때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제천 영월 구간은 예타 심사 당시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올해부터 종합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 발전 항목 비중을 기존보다 더 확대하면서 나머지 영월 삼척 구간 사업 확정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국가에서 예타를 경제성 논리보다는 아마 관광 수요까지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확신하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연말 확정되는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영월 삼척 고속도로 사업을 반영하는 겁니다. 사업이 계획에 반영이 안 될 경우 5년 뒤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이후로 추진이 또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사업 당위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침체된 강원 남부권의 활기를 찾기 위해 동서고속도로의 완전한 개통을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내고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앞으로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결과 가리왕산 하봉에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쟁위원회는 최근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국무조정실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연내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키로 했습니다. 원주시의 미래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원주 미래발전 포럼이 발족했습니다. 정치권과 지자체,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원주 미래발전 포럼은 17일 원주 인터블고 호텔에서 위원 3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이날 행사에서 이광재 송기현 국회의원과 김용익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협의회장을 공동 대표로 추대하고 원주 미래발전 과제 발굴 및 전략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구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2차 긴급지역 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1차와 같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20만 원씩 양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이번 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지급 일자는 읍면별로 분산해 추진됩니다. 양구군은 2차례 지원금으로 주민 2만 3천여 명에게 9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만큼 거리두기와 함께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